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콩팥을 망가뜨려서 투석까지 가게 만든다는 사실 믿기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달려가는 습관, 아침을 걸러버리는 습관, 짭짤한 반찬, 공복에 약물 복용, 그리고 무리한 운동. 이 단순한 5가지가 콩팥이라는 장기를 조용히 포개합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투석을 권유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제 50년 의사 인생에서 수없이 봐온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작은 아침 습관이 생과 사를 갈라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투석의 길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침마다 몸이 붓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을 떴는데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발등이 묵직하게 부은 듯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그 순간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병원에 큰일로 실려온 적이 없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오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숨이 차서 더는 걸음을 옮기지 못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아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채 발견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일어나서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저 아침마다 반복한 작은 습관들이 수십 년 쌓여서 콩팥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74 박순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사셨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분의 콩팥은 이미 80% 이상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순의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저 아침에 눈 뜨면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평범한 아침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다른 어르신들은 박순의 어머니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관문입니다.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수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리 삶의 뒷면에서 모든 노폐물을 거르고 피를 깨끗하게 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결국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 의사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수없이 확인한 진실입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이 결국 투석을 부르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침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콩팥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콩팥은 밤새 쉴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이 장기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편안하게 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담배도 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 하던 대로 아침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뻐근해지고, 위가 아프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합니다. 간이 안 좋아도 쉽게 피곤하고 눈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발목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변이 탁해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오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무너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멀리서 찾습니다.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살아서 그런가? 혹시 가족에게 물려받은 건가? 혹은 약을 잘못 먹었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다수의 환자들은 그저 평범한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래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먼저 갔습니다. 그게 잘못일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을 잘 안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짭짤한 반찬을 안 먹으면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복에 약을 드신 분도 있었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나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고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결국 투석이라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콩팥을 살리느냐 망가뜨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아침 습관이 결국 몇 년 뒤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냉정합니다. 투석을 피하느냐 아니면 투석에 묶이느냐, 그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아침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치료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 가운데는 투석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투석은 보통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서 몇 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지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병원 밖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지만 본인은 늘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주 3회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손주와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려면 미리 가까운 도시의 투석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약을 잡고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라 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식사 자리에서 눈치를 보셨습니다. 짠 음식은 피해야 하고 수분도 제한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국을 먹는 걸 보면서 본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맑은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소외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투석은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환자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십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게 오셨을까? 왜 미리 콩팥을 지키지 못하셨을까? 대부분의 답은 같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해오던 평범한 습관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망치는 원인을 술이나 약물에서 찾습니다.
간을 해치듯 콩팥도 그렇게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음이나 약물 남용은 분명히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더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쌓이면 결국 콩팥을 파괴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아침을 거르기, 짭짤한 반찬으로 밥을 먹기, 공복에 약을 삼키기,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을 나서기. 이 5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콩팥에게는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콩팥병을 유전이나 큰 병과 연결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순한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대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콩팥에게는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날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콩팥을 베어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까지 가게 만드는 무서운 아침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소변을 보게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콩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작은 충격이 쌓이고 쌓여 결국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하고 사구체라는 콩팥의 여과기가 손상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콩팥은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셋째, 짭짤한 아침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아침에 이런 반찬으로 밥을 먹으면 하루의 첫 순간부터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콩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는 콩팥 결석까지 만들어냅니다. 넷째, 공복에 약물이나 보조제를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진통제, 고용량 비타민, 한약제는 공복 상태에서 들어가면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피 속의 독성 물질이 여과되는 과정에서 콩팥 세포가 손상됩니다. 다섯째,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입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격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운동은 좋지만 시점과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이 5가지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투석에 들어간 많은 환자들이 하나같이 이 습관들을 오랫동안 이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바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콩팥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콩팥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침 습관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깨워 주었습니다. 그 한 잔이 콩팥의 혈류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채소를 곁들이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하루를 편안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짭짤한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깨로 맛을 냈습니다. 그 순간 혈압이 내려가고 콩팥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약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셨습니다.
공복에는 콩팥이 상처를 받지만 식사 후에는 완충 작용이 생겨 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도 달라졌습니다. 기상 직후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몸을 풀어준 뒤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운동은 콩팥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는 단순한 선택이 바로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던 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박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당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크게 올라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등산을 다니던 소소한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의 상담에서 아침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셨습니다. 일어나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간단한 죽과 채소를 꼭 챙겨 드시고, 약은 식사 후에만 드시고,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준비 운동 후에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붓던 손가락이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소변도 점점 맑아졌습니다. 3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랑 소풍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수술도 기적 같은 약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의 단순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된 감정은 안도와 감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 손주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다는 소소한 행복, 내가 아직은 짐이 아니라는 안도감. 이 감정들이 그들의 눈에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저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콩팥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오래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일, 여러분이 가족과 밥상을 함께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의미와 흔적, 그 모든 것이 아침 습관이라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사를 가릅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투석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마시고, 짭짤한 반찬 대신 채소를 집어들고, 약을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고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눈물을 교훈으로 삼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콩팥을 망가뜨리고 투석이라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기적 같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면 콩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면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살아갈 시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더 건강하고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